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걱정들 또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미국 시장 또 떨어졌고요. 어제 한국 코스닥은 거의 헬이더라. 아유, 코스닥 어제 진짜 헬이야 헬. 저녁에 이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10% 빠진 애들이 막 후두둑 나오고 7% 8%는 뭐 예사고. 네. 아, 이 코스닥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들어가 보죠. 네, 죄송합니다. 매수세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 뭐 거래가 증가하면서 뭐 강력한 악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거의 매수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제 그 코스피가 1.8%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하락이나 전 세계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 것 같은, 물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역시도 지금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지금 유가나 달러인더스 113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국제 수익률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 기저에 있는 지표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지금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의 이제 심리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급 요인에 의해서 종목별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 분은 워낙 이제 또 경력도 오래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이 시장에 오래 계셨고 전에도 한번 살짝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저 후두둑 떨어지는 일들도 원래 자주 증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까? 자주 있죠. 자주 있어요? 네. 아 그럼 뭐 또 넘어가겠네, 그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싶은데. 경험이 많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 나이 들어도 코로나 걸리면 힘들어요. 네. 여튼 뭐 이런 상황들은 사실 근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일상적이진 않으나 그렇다고 뭐 10년에 한 번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아 그래요? 아이, 됐어요 그럼. 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대로 이제 시장은 영원히 못 올라가. 전 세계 경기는 이제부터 계속 5년, 10년간 계속 안 좋을 거야.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도 그랬고 항상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전망은 계속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지 않아서 또 변화의 물꼬를 틀면서 또 다시 변화가 되죠. 사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경기가 5년,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미국 월가의 한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인가 봐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치 투자라는 건 없다. 가치 투자 안 된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해요. 근데 그런 발언들은 어려울 때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나 제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을 때 11월에 정책 이벤트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10월 말 지금 중국 공산당 대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즈음해서 더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요. 나스닥이 1.1% 하라 그랬거든요. 다우는 플러스 0.12였습니다. 마감이요. 네.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65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일부 종목들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한 1% 정도의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다시 하락을 해서 장중 변동성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영국의 연기금들이 장기채 매입 연장 요청을 했는데 BOE 총재가 불가하다. 리밸런싱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들 하는데 실제로 그 지수하고 지표들을 움직이는 거 보면요. 거의 대부분 어디서 빠졌냐면은 그 바이든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 영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2.5% 하락을 했는데 아유. 최근 4일 동안 13% 폭락했어요. 최근 4일 동안. 근데 그쪽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빠진 거죠. 어제 대만이 네. 그 뭐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어제 마이너스 코스닥만큼 빠졌던데. 4.35% 하락을 우리 했는데 코스닥만큼 빠졌더라고.
코스닥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제 대만 시장에서 TSMC가 마이너스 8% 이상이 났거든요. 예. 와. 8% 이상 급락을 했어요. 잘 나간다, TSMC가.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5.9%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훨씬 더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몇 가지 뉴스가 더 있었던 거는 뭐 I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성장률을 하향했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의견을 좀 드리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를 최근에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얘들은 1% 이상 하락이나 상승이 별로 없어요. 안 빠져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 특히 나스닥의 이 하락폭과 이게 올라갈 때 또 2% 3%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게 시장이 굉장히 얇은 속에서 당연히 뭐 시장을 추세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 요인이 많이 받고 네. 있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좀 뭐 외람되지만 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보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캐시우드가 계속 산다고 하잖아요. 성장주들을요. 근데 캐시우드가 산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 계속 안 좋아요. 계속 때려맞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미국 시장, 캐시우드가 우리나라 분이 펀드 매니저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너무 많이 사지 말고 그리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은 상당 부분 시장의 침체 속에서 매도 플레이어들의 하방으로 공격하는 매도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지금 미국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게 수급의 공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5% 정도 올랐더군요. 올랐습니다. 예, 약간 네. 올랐고요. 테슬라 2.9%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길주들이 하락을 좀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하락에 일단 뉴스부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기업별 중국 노출 비중을 점검하라라는 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위치한 공장의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세 가지예요. 슈퍼컴퓨터에 쓸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술이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패키징 장비 업체인 KL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에서 SK 하이닉스와 인텔에 납품 중단 통보를 했다라고 중국 공장. 예,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중국의 비중이 ASML은 15% 정도 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한 34%, 램 리서치 33%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2018년, 19년도에도 그랬거든요. 미중 갈등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이쪽에 있는 섹터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2.5인데 예. 마이크론만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메모리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론 회사 자체만 좋게 본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회사 자체를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죠.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뉴욕에 뭐 공장 증설하는데 보조금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요. 마이크론 회사만 그냥 뭐 호재 하나 떴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군요. 뭐 잠깐이 그런 거지 필반에 전반적으로. 뭐 AMD 뭐 이런 거 폭락한 예. 것들 다 포함돼 가지고 마이크론이 개별 호재로 올라간 거를 다 커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다른 것들은 다 네. 빠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1.8% 하락해서 2,19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연휴 동안의 악재를 다 반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코스피가 2.6%, 코스닥이 3.6% 하락 시작해서 장중에 약간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역이 됐었어요. 네. 장 종료 직전에 순매수로 전환해서 선물 매수로 끝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좀 시장을 폄하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외국인들을 놀이터다, 선물 놀이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정도로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순매수 전환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들이 1962억 순매수였습니다. 이 시장에. 연기금이 1388억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큰 건 빅차이 뭐예요, 매수가 저기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1,300억 샀는데 예. 기관이 3,097억을 팔았잖아요. 예. 뭐예요? 금융투자가 3천억 팔았고요. 프로그램 매도이고요. 사모펀드가 1,200억이나 팔았어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투신과 사모펀드가 움직일 때 액티브형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파니까 그 뭐죠? 손절 나온 거예요? 사모펀드에서요. 네. 뭐 지금 가격으로는 손절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종목을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현금 확보의 부분도 있고 종목을 좀 바꾸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1,900원이나 사고 연기금 1,388원이나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좀 속해 있거나 특히 삼성전자를 보면 어제 저가 3.9%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종가 1.4%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이거 외국인 연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반도체 섹터 좋지 않다고 했는데 얘는 샀다라는 거예요. 뭐 쇼커버리든 뭐든 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1.8%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플러스 종목이 뭔지 제가 계속 저 봤더니 돋보이더군요 어제. 예, 어제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돋보이더라고.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예요. 2차 전지네. 예, 다 2차 전지에서 어제 확실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가만히 보면은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서 많이 움직이고 종목들은 다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수급 이 어떤 기업의 가치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자이고 투심이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미국 시장은 지금 연준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 변화까지는 계속 이제 뭐 악재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수급상으로 볼 때 일단 월가의 전망들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네. 그쪽에서 어느 쪽을 공격하면서 계속 매도 플레이어들이 지금 수급 장세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쇼커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려면 뭔가 모멘텀이 나타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시장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인 게 이제 CPI입니다. CPI. 8%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 거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 나옵니다. 시장의 헤드라인 CPI가 8.1%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만일 더 높게 나온다. 지난번에 8.3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8.3, 뭐 8.4 이렇게 나온다. 시장 급락할 거다. 그리고 8.1에서 8.2 나오면은 좀 빠질 거다. 예. 그 아래에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시장은 지금 워낙에 뭐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악재들만 다 있는 상황이라서 투심이 악화돼서 수급 뭐 공백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많이 나타난다. 근데 그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에는 강하지 않잖아요. 코스닥이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강하지 않고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만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의 경제 설명을 정말 아까 뉴스 3에 하시는 많이 걸 제가 봤기 드렸고요.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미국이요, 미국. 미국이 그때 OECD에서 0.5% 전망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1.0%로 요거는 스테이죠.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번 뉴스는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미중 갈등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에 종목들을 좀 떨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CATL이 3분기 순이익이 YOY로 200% 증가했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약 1.96조 한화로 했으니까 약으로 좀 한 겁니다. 연간 누적 순이익은 YOY로 132% 증가해서 약 3.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OP 마진이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 3분기에 가면서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리튬 가격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LG엔솔의 잠재 실적도 3분기에 5,219억으로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쪽 섹터에서는 여전히 좋은 지금 흐름이 어제 나타나고 주가가 있는데 차별적으로 오른 것도 저런 영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글로벌 점유율 보면은 CATL이 당연히 뭐 중국이 워낙 내수 기반이 크니까 그렇겠지만 CATL 35%고 우리나라 한국의 LG엔솔이 15%인데 3사가 있잖아요. 합계가 26.3%고요. 그러니까 이 집계를 보면은 그리고 이 성장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집계를 봤을 때 우리 분발해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네. 것들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업의 합작사가 미국의 합작사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버와 협력을 해서 향후 10년간 아이오닉 자율주행 택시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의 폭스콘이 지난해 그 오하이오주의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고 전기차 사업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폭스콘이 전기차 생산할 수 있겠는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거 애플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내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준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지금 계속 안 좋은데 최근에 안 좋은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에는 현대차가 좀 많이 진출했나요? 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LG하고 또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LG 엔솔하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시황의 뭐 모멘텀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보고서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